이사회 5분 상담이죠. 상담 사례는 선생님이 했었던 거고 한번 읽어보고 한번 이 사례를 진지하게 재밌지 않게 얘기해 봅시다. 예를 들면 할인이는 무슨 문제에 처해 있어요? 자, 할인이는 일단 전학 후 새로운 환경에서 소속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졌지만, 그러니까 친구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근데 결국 위생 문제가 있거나 거짓말 폭력성이 있는 친구들과 함께하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머리가 좀 떡져 있고 뭔가 믿음이 있는 친구나 뭔가 거짓말 자주 해서 물건을 훔친다던가 또는 너무 막 자주 자신을 때린다든가 그런 친구들과 함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는 할인이가 가진 관계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자존감 저하로 자기 혐오를 유발하고 있다고. 자기 혐오를? 아니 근데 그 시절 지금 이제 15살밖에 안 됐고 전에 친했던 친구들하고 헤어져서 새로운 낯선 학교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친구랑 비교해서 자기한테 다가와준 친구가 좀 폭력적이고 뭐 욕도 잘하고 좀 이렇게 청결이나 이런데 이제 이렇게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행동을 못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은 할인이가 친구한테 좀 도움을 줄 수는 없을까요? 근데 그런 애들은 6년 내내 그랬을 거고 학교 다니는 내내 그랬을 거기 때문에 하긴 자기 엄마도 못 고쳤으니까 네. 어떻게 얘기할 수 없었겠네요. 근데 이제 집단의 그 아이들이 할인이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거는 그 아이들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전학생이라는 뭔가 약점이 있었죠. 그죠? 전학생이 아니었으면 다가오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자기랑 비슷하다라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의 핵심이 함께 있어도 외로운 관계. 그렇군요. 선생님도 상담 일을 해봤잖아요. 많이 해보기도 하고 자격증도 땄는데 이제 가장 괴로운 경우가 뭐냐면 얘네가 없으면 혼자야. 함께 있으면 더 비참해.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가장 슬픈 거야. 그러니까 그건 약간의 자기 혐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얘네랑 있으면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집단성을 보고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하잖아요. 그 나물에 그 밥이다 하고 자기를 평가하니까 자기의 그 외부적인 시선이 너무 밑으로 깎이잖아요. 근데 얘네 아니면 놀아준 사람이 또 없고 이런 게 고등학교 가서도 되게 문제시 되고 있거든요. 아니면 걔네들이 또 그걸 아니까 더 이용하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할인이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자기 인식이 좀 부정적이에요? 그런 편이죠. 그 전에 전화 오기 전에는 자기 인식이 좀 좋았어요? 근데 그런 사례까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이 친구들보다는 훨씬 좀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또래 집단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하거든요. 미러링이라는 걸 해요. 그 나이 또래는. 뭐 아줌마들도 그러잖아요. 상대를 보면서 내가 이 정도 되지라고 안정감을 느끼거나 수치심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또래 집단일 때는 10대는 그게 되게 심하죠. 선생님은 이제 많은 표본 집단이 있는 거 이제 학교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표본 집단이 예전만큼 없지만 그래도 300명 이상 되면은 유의미한 표본 집단이 되거든요. 선생님이 봤을 때 되게 안타까운 경우에는 이게 아이가 되게 미래지향적인 아이고 생각도 있고 이런 아이인데 또래 집단에서 수용을 많이 못 받아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지적 능력도 계속 의심을 하고 고등학교 가서는 많이 슬퍼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부적으로 부여되는 지위 있잖아요. 그건 어른이 주는 게 아니에요. 또래 집단에서 그 또래 집단의 특질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인이처럼 후발주자이거나 친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만약에 화석처럼 이렇게 고정이 돼버리면 그 본인의 자존감을 되게 갉아먹어요. 그러면 되게 중요한 순간에는 허들을 넘어야 돼요. 공부는 무조건 허들을 넘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거를 뚫고 나가기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이제 상담을 많이 했었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어른들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 게 이 멘토로서의 어른이 있으면 그 허들을 되게 쉽게 넘고 다 그런 경험은 하죠. 선생님도 전학 갔었어요. 과천으로 전학을 갔었고 그러니까 약간 학교 분위기도 다르고 그 과천에서 애들하고 이제 여러 명하고 같이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의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아이들이 막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무리가 다 갈려지고 막 20명, 10명씩 놀다가 결국은 나의 친구를 찾았죠. 그래서 이게 할인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대로 모든 게 가지 않는다. 졸업할 때 지금 중2밖에 안 됐지만 졸업할 때 이 상태로 졸업되지 않는다. 그리고 할인이처럼 다른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상황이 있는 아이들이 또 다른 할인이가 있을 거예요. 지금 집단에 마음에 들지 않는 할인이가. 그럼 그렇게 둘이 만나도 되죠. 그죠? 그럼 이제 더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스스로의 혐오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면 하린이는 그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존감이 저하돼가지고 자기 인식도 하고 자책의 차이에 충돌이 생길 수 있고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다음에 그 낮은 질 때문에 우리 자아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냐면 음.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구나. 이런 받아야 될 사람이구나라는 그게 외부적 생각을 해요. 대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집단적인 대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집단 내의 대우예요? 아니면 외부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외부? 그렇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런 애들 좀 위생 관리도 안 되는 애들 친구니까 너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네요. 그렇죠. 되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겠네요. 그죠? 고통스러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 선생님이 좀 생각해 본 게 있었죠. 그게 뭐죠? 정서적인 뭘 해라. 분리와 심리적 독립의 단계와. 그러니까 내 감정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는 전략이죠. 예를 들어서 대화를 줄이거나 반응을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관심사 기반의 새로운 연결을 시도. 또래 집단이 아닌 개별 인물의 중심으로 관계를 재탐색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소설이나 무슨 책을 읽을 때도 그 관계성을 보지 않고 그 소설의 캐릭터를 보거든요. 그 관계성은 물론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그 캐릭터 자체의 매력에 대해서 되게 탐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린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분명 있겠죠. 흔하지 않겠지만. 그리고 이게 정서적 독립과 심리적 독립을 하면 그게 좌지우지 되지 않거든요. 그 정서적 독립이라는 게 아니 뭐 마음으로 독립하려고 해도 걔네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집단에 속한 아이들은 하린이가 자기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린이가 자기를 밀어내. 그러면 더 달라붙고 더 괴롭힘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이들의 특성이에요. 왜 우리는 동질한데 너만 다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해? 하고 이렇게 우겨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서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돼요. 내 감정이 온당한가? 내 감정이 맞나? 세상에 맞는 감정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느끼면 맞습니다. 그죠? 내가 그렇게 느끼면 맞다. 그리고 사람의 그 관계 다이나믹이라고 해서 관계 유동성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항상 변해요. 그죠? 그리고 또 그다음에 정서 지치 체계 구축. 그러니까 이제 감정을 언어로 정리하여 공유를 하고 그러면 불책임한 죄책에서 벗어날 수 있대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죠? 죄책감을 들 필요는 없어요. 죄책감은 없고 사람은 되게 아주 우연히 재수 없는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스스로를 자책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긍정적인 동기로 발판을 삼는 건 괜찮아요. 나 이런 취급 받기 싫어. 그리고 자기의 욕망에 되게 솔직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되게 선생님 말 잘 듣고 규칙 잘 지키고 이런 모범생들이 알고 까보면 굉장히 욕망 친화적인 애들 많거든요. 나는 1등 할 거야. 나는 누구보다 앞설 거야. 누구 리더가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걸 한사코 숨기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솔직해지면은 오히려 전략적으로 살 수 있어요. 내가 누구 밑에서 있고 싶지 않아. 그러면 누군가를 위에 밟아서 누군가를 위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누군가에 대해서 리더가 되려면 그만큼 책임감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릇이 커져서 그 애들한테 더 잘해줄 수도 있는 거죠. 자기 욕망을 바라보는 일이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 고등학교 아이들하고 상담할 때도 네 욕망을 꺼내라 라고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자꾸 우기더니 자꾸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 상담했던 아이는 같이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돈가스 같은 거 먹으러 애들이 가거든요. 돈가스하고 함박스테이크 그런 거 먹으러 갔는데 얘기를 많이 안 하잖아요. 사람들 있는 데서. 자기 얘기하는데 애들이 딴짓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잠을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도 세상에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지배 욕구나 나의 뭐 리더가 되고자 하는 욕구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거에 합당한 전략이나 무슨 체계를 구축하면 돼요. 그럼 결론은 하린이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자기를 믿고 그다음에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되게 허망하고 허울 좋은 그냥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그래도 뭐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매뉴얼을 자기가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무슨 행동을 할 때 거기에 되게 빠지지 않게 돼요. 이게 또래 집단과의 그 지위를 얻는 과정하고 싸움 이런 게 되게 치열하거든요. 그게 어른들이 그냥 학교 잘 다니면은 뭐 두루두루 치닫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아이들이 많이 변했고 아이들은 이제 미디어를 접하면서 굉장히 악랄해지고 또 굉장히 계산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에서 살아남는 법을 또 배워가는 과정이죠. 그죠?
민선이가 할인이에게 한마디 하자면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막 자기를 믿지 않고 휘둘리지 말라고. 휘둘리지 말아라. 그죠? 그 맞아요. 흔들리지 않는 것은 흔들리는 모든 것을 수렴한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뭔가 뭐 얘는 인싸야, 뭐 아싸야, 어느 그룹에 뭐 좋아요를 많이 받는 뭐 인스타의 뭐 여신이야 이런 거 말고 그런 사회적인 그런 요건들 말고 굉장히 좀 특이한 애들 있잖아요. 괴짜들. 이런 괴짜들은 그런 거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궁금한 아이들로 변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얘는 이런 애가 있었나 싶은 애들. 그죠? 그래서 이 할인이의 이야기를 보고 좀 느낀 점 있어요? 뭔가 어떤 부분에서는 공감이 되기도 하고. 할인이가 가장 슬퍼하는 부분은 자기가 그래서 이제 되게 노력을 하면 이 아이들이 좀 거짓말을 덜 하거나 아니면 도둑질을 하지 않거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 아이가 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그거는 또래 친구가 해주기에는 너무 큰 일인 것 같아요. 부모도 못했는데. 너무 과한 책임감은 정신병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부모도 못해준 건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세상에 그룹이 있잖아요. 약간 비슷한 애들끼리 모인다는 거에 좀 동의를 하는데 그 비슷한 그룹에 한 애가 맞지 않으면 그 그룹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다른 블루투스로 옮기게 돼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는 시기가 선생님한테는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닮고 싶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 하나씩 정했거든요. 선생님 어렸을 때. 내가 닮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런 곳에 대한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그럼 그런 곳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들은 지금도 뭐 미국에 간 친구도 그렇고 항상 내 인생의 지지대 같은 친구들을 만났죠. 내가 닮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딘가 이걸 생각해 보는 거는 할인이한테 되게 중요하죠. 그죠? 민서한테도 그게 중요한 게 될 수 있고 이 할인이의 고민과 해결 전략과 결론을 한마디로 하자면 일단 할인이는 이제 뭔가 좀 뭐라 해야 되지? 새로운 환경에 소속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었지만 이제 그냥 좀 위생 문제나 거짓말 폭력성 있는 친구를 이랑 친해져가지고 이제 자기가 자존감이 저하가 됐었는데 그걸로 해결 방법은 걔네들이랑 거리를 두고 걔네를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지지하는 문장 쓰고 휘둘리지 않는 거.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리를 둔다는 게 막 손절해서 다시는 얘네를 보지 않고 이런 느낌은 아니죠. 근데 그런 건 아니고 마음속으로 지워버릴 수 있는 거죠. 내적 손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